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성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네.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요. 네. 물론 어제가 약간 비가 왔지만 너무 좋은 날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못 출근길에 봤는데 저는. 하늘 보다가 그렇습니까? 택시에서 주무셨군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 네. 좋았습니까 오늘? 하늘에 구름이 약간 이렇게 뭔가 층층층층층층 이런 하늘과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맑아가지고 뭐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는 그런 월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런 먼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싹 씻어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시장에도 좀 이런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가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뭄이고요. 이번 주 내리면 좋은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나갔다 보고 오겠습니다. 하늘요. 아, 하늘 보고 오시겠어요? 먹기 네, 보고 때문에. 오세요. 예. 그럼 제가 혼자 방송 시장.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댁에 계신다면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보시고 하늘을 좀 보시면서 맑은 하늘 보며 좋은 기운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출근길 대중교통 혹은 이제 저처럼 자차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하늘 한번 보시면은 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장도 부디 단비 같은 소식들 많이 전해지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 마감했던 시장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 또 오늘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하면서 이원주 선임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물동량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하는 그런 화물 수송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인덱스를 보여주시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경기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과한 우려는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월가의 소식은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 예,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주제인데요. 정말 죄송스러운 게 항상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어쩔 수 소식인데 없죠. 연준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지수가 주간 기준 6주 연속 빠지면서 상당히 하락이 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앤다운이 심해지게 되면 많은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럴까요? 그 많은 개인들이 주식을 판 게 아닌가 지난주에 여겨지고 있는데요. 국내 선 많이 팔아갖고 손절 물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그 빅스에 좀 무서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을 덜 보셔야 돼요. 방법은. 안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고 그냥 딴 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라고 말씀드리고 네. 한번 3대 지수의 흐름 보기 전에 네. 3주 연속 불금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북금. 불금. 북금입니까? 북금? 불금. 불금. 붉게 물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2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2.77%가 빠졌고요. 그 다음 주에 3.63%, 지난주였죠? 0.2가 빠지면서 3주 연속 붉은 금요일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그 즐거운 날인데 불구하고 장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시장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희망을 좀 잃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래 손절하신 걸로 보이고 있고 손절이 저절로 되기도 하고 스스로 하기도 예, 하고. 사실은 예. 저절로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한 마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좀 가져가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요. 물론 저는 가져가면 좋은데 많은 분들 네. 들으시면 굉장히 희망 고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한번 주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예. 상황. 다우 S&P 500이 각각 0.2%가 빠졌고요. 나스닥만 1.5%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적 하락이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우가 6주 연속, S&P 500과 나스닥이 5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13.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올라왔는데요. 국채 금리 많이 올라왔고요. 유가 많이 올라오면서 국채 금리는 3.13%, 유가는요 110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빠졌던 그 내용을 볼 건데 네.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인데요. 6월달 FMC 0.5%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7월 FMC가 0.75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갑자기 또 7월이 0.75로 나왔어요? 아니 6월에 0.75 뭐 엄청 높더니 이제
파월의장이 0.75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7월로 쓱 미룬 예, 건가요?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상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네. 사실 0.75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파월의 의지가 달린 게 아니고 물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가서 어느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림 역시 10년 국채 수익률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3.142%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지난 8월에 0.53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개월 만에 6배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저는 뭐 3%는 그렇다 손 치고 저 가파른 각도가 너무 좀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각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각도가 높아진 이유는 다시 얘기하자면 물가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CPI인데요. CPI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망을 5월 11일 발표되는 겁니다. 뭐 꺾일 거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이벤트가 이번 주 나오는 5월 11일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CPI인데요. 소비자 물가 예,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8.5% 찍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그 다음에 월가 전망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째려보고 있죠. 아니 사실 뭐 CPI, PPI 뭐 다 쉽게 상반기에는 꺾이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체감을 하잖아요. 희망은 내려가야겠지만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마크 잔디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4월 CPI는 8.2%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꺾인다.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0.3% 포인트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한번 희망을 이유가 갖게 뭘까요?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IMF의 모습인데 IMF도 역시 똑같이 2020년에 평균이 7.7% 찍고 서서히 내려가면서 모습 보여주면서 내년도에는 확 내려간다.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여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간다라는 것의 배경은 뭘까요? 뭐 유가가 조금 안정되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안정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공급망 이슈가 흘린다는 부분이 큽니다. 공급망 예, 이슈의 공급망 이슈. 해결. 전쟁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 그쵸. 혹시 최근에 들은 게 있으십니까? 요즘에 사실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대립이 이어지고 텐데 있고. 뉴스로 많이 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이번에 질 바이든이 방문했거든요. 네. 뭔가 좀 안전한 상태니까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안전하게 하고 방문을 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둘 다 됐겠죠. 아직까지는 전쟁이 좀 글쎄요 완화가 되는 모습이 안 보이겠지만 네. 어쨌거나 공급망 때문에 약간 해소된다는 게 월가의 전망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빅스를 볼 건데요. 빅스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위에서 좀처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할 때 시총이 1.3조가 날아갔는데요. 이 정도 규모 얼마냐면 한국 전체 시총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약 한 2천조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한 하락을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빅스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올 만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빅스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부사장님 네. 물 한 모금 드세요. 이제 왜요? 시장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시는 예.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 주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전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씩은 뭔가 희망은 나아지고 있는데 그 희망 자체가 너무 빠진 거에 대해서 희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자발적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네. 조금 더 상승의 모습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S&P 500이면 0.2% 하락으로 거의 하락 안 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거 비싼 기업 IGV 퍼가 100배짜리 기업이 모이는 ETF인데요. 4.93%가 빠졌고 적자기 IPO가 거의 10%까지 빠진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주식이 많다고 그러면 하락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하락을 전체적으로 하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버틴다. 잘 버티죠. 예. 버티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도 봤지만 우리가 많이 보유하는 50개 종목 중에서 보게 되면 절반 정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싼 기업 내지는
적자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S&P 500 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덜 버틸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우지수.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기 모호한 그림입니다만 다우지수가요 12 중에서 11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21일 말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주간 정말 단위 기준으로? 주간 단위 기준이죠. 이렇게 빠진 건 저 처음 봅니다. 20년 주식 인생에서 아이고. 처음 보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하여간 11주 연속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이번 주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죠가 아니고 올라올 걸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 스스로 네. 하여간 올라와야겠죠.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네. 됩니다. 자, 지난주 그러면 맵을 통해서 시장을 좀 네.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좀 많이 하락했지만 역시나 돈 잘 벌고 있는 우리 큰 네. 형님들은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덜 네. 빠진 그런 모습인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좀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AMD인데요. AMD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난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잘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는요. 5월 25일 나오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또 빠지면서 지금 180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예.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의 손실. 엄청나죠. 연중 보게 되면요. 70%가 넘게 빠졌습니다. 연중으로만. 주식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가 연중에 70% 하락은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제가 보기엔 넷플릭스의 반등이 좀처럼 멀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구간이니까 잘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뿐입니까? 3번 아마존까지 2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7.65%가 빠진 주간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합치면 약 20% 이상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아마존에 대한 그런 높은 어떤 기대감 꺾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예. 적자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적자기는 아닌데 작은 성장률이 기업도 아니고. 감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쇼피페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아마도 올라가기를 원한다? 네, 아니 네.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이게 굉장히 또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한 주씩 사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이 네. 못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음 분기 매출이에요. 다음 분기 매출. 매출이 지금 뭐 3%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나올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 계속 빠지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번 역시 잘 버티던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것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는 끝났다. 에이 뭐 근데 쇼핑이. 저런 기업들은 네. 워낙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월마트, 코스트코 뭐 많이 수익이 엄청 올랐죠. 났잖아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약 15%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거든요.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게 있는데 5번입니다. 5번. 카드사. 비자 마스터카드. 예. 카드를 안 쓴다는 거죠. 아, 저거 좀 이해가 안 기분이 됩니까? 예, 왜냐면 또 얼마 전에는 뭐 카드 어찌 됐든 뭐 나가던 안에 있던 온오프라인에서 카드는 쓰긴 쓴다. 자, 그래서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장에서 비자 카드에 대한 그 매출이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비자 카드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매출이 약 4%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이 곧 끝납니까? 모르죠. 점점 격화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줘갖고 4%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제 리오프닝이 좋아지는 그 모습이지만 전쟁은 또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쟁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금융주는 올라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유가 관련된 네. 종목들은 유가의 워낙 흐름에 따라서 좋았으니까. 일일비 하고 있는 모습이 얄밉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카드사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은 뭐 빅스 지수에서도 보여주듯이 심리 상태가 완전 무너져 있구나. 음.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예민한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다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원주 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아직 뺐거든요. 네. 침체가 안 온다는 걸 보여줄 만한 세 가지 그림이니까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고맙다. 예, 고맙다 시리즈입니다. 고용지표. 고맙다 고용지표 잘 나왔죠? 완전 고용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40만 건 고용은 늘 이상의 좋아요. 늘 좋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힘든 겁니다 이것도. 40만 건 이상이 날라갔고 그다음에 3.6%가 실업률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완전 고용의 모습 보인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은 고맙다 미국의 미국의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소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소비 꺾이지 않는 한은 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그어드렸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죠.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고맙다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요. 이익 증가율이 9.1%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좋아지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는 못 느낍니다. 아마존 때문에 못 느끼는 모습 보이지만 실제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옆에 있는 그림이요. 포워드 PR의 모습인데 17.6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것은 처음 본다라고 보여드리면서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다 시리즈를 보면은 근데 왜 시장이 빠질까? 뭐가 이렇게 시장을 많이 하락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예, 부분 또 여쭤보시면 이현주 좋을 것 선임에게 같습니다. 예. 여쭤보도록 예. 하겠고요. 실적 발표 아직도 좀 많은 예, 기업들이 중요한 건 예정돼 없는데 있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우리 여론행과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일은요. 타이슨 푸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일 날 10일 날은요. 소파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노블록스 유니트 같은 게 발표하니까 아마 개인분들 많이 보유한 네. 종목이 나옵니다. 11일 날은요. 디즈니, 리비앙 같은 기업도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일 날은요.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그래서 이번 가져온 주에 거죠. 좀 집중해서 보실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또 네.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엄마, 동안이 성적 또 올랐다며? 영진이는 비싼 학원 바꿨는데 더 떨어졌다니까? 영진 엄마, 누가 요즘 학원 보내? 아직도 안 해? 설탭! 서울대 선생님이 1대1로 족집게 가외해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쫙쫙 올라. 설탭이 입시 상담까지 해주잖아. 학원진도 못 따라가고 인강 볼 때 졸기만 하는 우리 아이. 지금이 바로 초밀착 1대1 설탭 케어가 필요할 때. 요즘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서울대 가외 설탭. 서울대 가외가 월 19만 9천 원이라고? 학원보다 싸네. 뭐? 지금 시작하면 첫 수업 무료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고?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네? 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안니아 연구원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니아 연구원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선님과 다르게 약간 반대로 좀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언젠가 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아.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미국 네, 네. 경기가 네. 침체인지 아니면 침체가 아닌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니아 연구원의 그 생각을. 일단 침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면은 아마 의견이 같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년 대비 성장률이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빠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비가 꺾이거나 뭔가 과한 경기 폭락 같은 게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오늘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한 꺾임,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미국이 정말 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체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부분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다 통틀어서 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들을 정리를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반응하고 있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트렌드에서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 두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까지 확인해 볼 텐데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시청자분들은 쭉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시다 기업만 들으시는 경향이 그 없지 않아 기업을 있어서 좋아하시죠. 기업이 네. 중요하죠. 네. 맨 끝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반영을 했다. 네. 그럼 지나침의 그 정도와 미국 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그 왼쪽 그래프가 이제 4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이제 12개월 선행 EPS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12개월 선행 PER이 사실 지금 급락하게 되면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10% 가까이 4월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ER을 좀 세부적으로 좀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래프인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이 지금 원래 4월 1일에는 19.5배였어요. 근데 이거를 분자와 분모를 뒤집으면 보통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가격에 사면은 연간 5%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5월 6일까지 5.6%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세부적인 요인들로 분리해서 좀 봐보면은 일단은 그 2년물 단기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고요. 0.3%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2.6% 확대가 됐고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경기가 위험할 것 같을 때 오르는 회사채 스프레드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전반적으로 이게 다 PER 축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PER이 내려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더 보여드리면은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장이 크게 반영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프에 보시면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섹터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기 둔화가 원래 있을 때 보통 화면이 안 나오는 네, 어떤 화면? 네. 어떤 섹터별 그죠? 수익률 네. 데이터고요.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6페이지. 지금 우리 연구원님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5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요겁니다. 나오네요. 이게 네, 자유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16%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보통 이 숫자가 보통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좀 네. 자유소비재 섹터가 전체 증시를 많이 하회하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경기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네. 다음으로 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네. 자, 8페이지 이게 제 넘겨보도록 화면이랑 연동이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자, 8페이지에는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는 시장 네. 속에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간의 큰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표로 나타내주고 계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네네. 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네, 맞습니다. 급등을 했죠. 네, 그 원래는 항상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 그 이런 거는 국채가 좀 과도하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년물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이렇게 내려갈 일이 사실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좀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현상이 나아졌다라는 코멘트들이 없고 네. 미국의 소비 펀더멘털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나 오른쪽의 그래프 보다시피 사실 그 4월 이전에도 이미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회사채 스프레드가 1.3%까지 확대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 불확실성을 더해지면서 추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떨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네. 생각들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면 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시장에 반대로 서서 이거는 많이 반영됐으니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덜 네. 겁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이게 시장이 보통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한 4,600, 700대도 저는 이제 저번에 출연해서 이제 네. 4,400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런 시장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면 이제 인덱스만 투자하는 게 맞고,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알파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사실 종목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어떤 것들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는지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8%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그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실질 임금 추이를 보면은 임금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YOY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미국의 소비 둔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굉장히 큰 거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좀 급증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나 좀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게 최근의 현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왼쪽 아래 그래프 보다시피 그 이게 컨테이너 박스 운송비를 좀 트렌드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 최근에 공급망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좀 빠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운송비도 올라가다 보니 전반적인 S&P 500 기업들의 영업 비용이 2022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이상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기업들 비용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감이 많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사실 미국의 소비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달라스 연준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검은색 선이 그 달라스 연준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버블 지수 같은 거예요. 그 이게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구간은 좀 펀더멘탈 대비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고요. 그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색 선을 넘어서 지금 이 버블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기우인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것들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도 차트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네.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를 많이 사고 있다. 근데 또 다른 차트에서 보면 많이 사고는 있지만 지금 그 여력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게 좀 약간 꺾이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 쪽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보는 근거를 하나하나도 이제 네, 반박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네. 반박할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고 그 일자리 수요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나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이전 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하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다시피 미국의 고인 공고 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의 월에 1,000만 건 이상씩 나오고 있고 매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사실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당연히 퇴직되는 숫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퇴직되는 숫자는 좀 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 중에서 퇴직도 빼고 고용 중에서 퇴직도 빼서 보면은 완전히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그 숫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시면은 그 이 굉장히 많은 그 건설 뭐 정보들 산업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신규로 생기고 있는데 이 채용이 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같은 경우 23%만 채용되고 있고 레저는 21%, 16%.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가 그 채워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고용 일자리 수요가 임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맨 앞에 건설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가 삭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삭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9%까지 돼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퇴직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네, 지금 그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존 노동자들은 다 나가고 네. 그것만 간신히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건설 쪽이 굉장히 고용하기 어렵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몰랐네요. 네. 엄청난데요. 네. 미국 가서 일을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고용 상황은 이래서 임금은 어쨌든 앞으로 오를 것이고 그러면 임금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비여력도 지금 살짝 좀 주춤한 게 물가를 이겨낼 만한 임금 상승이 나타난다면 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원래 임금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좀 시장 시차가 있어서 그쵸. 지금은 좀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데 네. 결국에 물가는 좀 둔화가 되고 임금은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 미국인들 실질 구매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페이지 수를 보시면은 14페이지이고요. 네. 그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빨간색 선이 미국의 대출 그 금액을 표현한 거고요. 네. 상위 25개 지역은행 합산 대출을 말하는 거고 이 파란색 차트가 예금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07-8 금융위기랑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금이 엄청 많이 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지금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풍부하다.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금리 상황에 대출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 대출 거의 안 늘어났고 네. 지금 예금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소비를 할 때 두 가지잖아요.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소비를 많이 하거나 네. 뭐 예금이 많아서 많이 소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더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뭔가 긴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그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채무 불이익률인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대출의 채무 불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첫 네. 번째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2007-8년 거의 금융 바닥이네요. 네, 지금 뭐 과거 2017, 18 이럴 때랑 비교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초기 징후들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좀 시장이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여러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공포감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그 은행 그들의 이제 컨퍼런스 콜을 네.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네,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15페이지. 네, JP모건 같은 경우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네. 긴축을 하더라도 예금이 줄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만약에 긴축이 돼서 예금이 줄어들면은 그거는 뭐 별 필요 없는 예금일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왼쪽 그래프 보시면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혹시 이런 채무 불이익률이 올라가는 초기 단계가 좀 보여지고 있나요? 라는 투자자의 질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in short, no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징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QT를 시작하더라도 예금이 줄지 않을 거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행이 보는 경기 상황 굉장히 펀더멘탈 견고하고 뭐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내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겠다. 대출 더 받는 거 금리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 그 예금 증가냐 아니면은 그냥 돈이 그냥 너무 돈이 많아서 많아서. 그런 거냐는 판단 기준은 네. 분명히 소비일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소비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네.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잘 쓰고 있는데 예금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를 네.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에 차트인데요.
그 미국의 소비를 좀 가장 좀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로드코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리테일 트래픽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4월 마지막 주에 거의 전년 대비 10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021년에 이미 정상화됐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잘 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저도 뭐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비가 꺾였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표 같아요. 그 이제 아마존의 온오프라인 스토어 매출이나 제3자 서비스 매출을 합쳐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0년이나 21년 대비해서 뭐 크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네. 팬데믹 이전 레벨 대비해서는 거의 150%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비가 좀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단지 이미 작년에 그걸 다 반영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존도 지금 소비는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존슨 레드북 인덱스라는 게 이제 리테일 9,000개 정도 매장을 YOY 숫자를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안 꺾이고 15%씩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둔화 징후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라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실적 발표한 디아로턴이라는 기업의 이제 주문, 공급, 잔고 추이고 이거 오른쪽은 풀테그룹이라는 그룹의 주문, 공급, 잔고 추이입니다. 네. 지금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건설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얘네들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모기지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수요가 꺾이는 모습 초기 중 안 보입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주택가격도 안 꺾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참 요즘에 시장에서 보면은 주택 관련한 기업들이 좀 부진했어요. 많이 금리 부진했죠. 올라가지고 이제 집 안 살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수요는 꾸준히 꽤 는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미국에서 엄청 나구나. 그 예금 어카운트 맞습니다. 사실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시민들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 어카운트가 집계되는 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어카운트가 집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전통적으로 원래 저축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음.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원래 그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벌리는 네. 이슈고 디플레이션 다 같이 망하는 이슈고 원래 음.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목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면 주택 업체와 럭셔리 브랜드 업체를 하나씩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25페이지에 좀 그래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소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될 거고 그 이제 위에 차트 보시면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 미국에서만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의 소비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PER 밴드 차트 보셔도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이건 너무 심했을 때고 좀 그 7배에서 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자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 건설 업체를 말씀드리면은 27페이지이고요. 네, 주택 건설 업체 같은 경우도 그 대형사 점유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건설 노동력을 이제 인건비를 더 얹어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확충할 파워가 수 있는. 있는 거는 그거 대형 건설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디아로턴의 대형 건설사의 어떤 주택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주가를 극단적으로 낮춰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실제로 디아로턴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 때 어닝 그 추정치 대비 18% 이상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업체들 계속 실적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의 오해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땅 돈 힘 하면서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거 네. 항상 책 광고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돈이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이 흐르는 곳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체감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경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점검해 봐야 될 상황 또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정성 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드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이야기 확인해보죠.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광고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시간이 짧네요. 저요? 광고를 더 길게 봐야 아, 그렇군요. 되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이 사실 뭐 크게 하락하고 나서 조금이나마 반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바람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또 하락했어요. 익숙해졌죠 지금요. 네. 어찌 보면요. 다우지수가 0.3% 내리고요. S&P 0.57%. 그 나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나스닥이 연초 대비 23% 네. 떨어졌을 것 같고요. S&P 500은 13%. 그리고 그렇죠. 다우지수는 아마 8% 9% 뭐 그 정도 하락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엄청나게 그 동안의 관례를 통계를 보면 엄청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스닥은 20% 넘어서 베어마켓에까지 들어가 있지만 벤치마크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뭐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죠. 평균 정도. 그랬으면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머리 아파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 말에 보면 결국 이제 10년물 금리가 3.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달에 50bp, 뭐 75bp 나오건 간에 어찌됐건 금리는 올라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약간 뭐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3.14%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는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요. 이게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결국 이제 서울 1호권에서 결국 이제 공시지원지 끊었잖아요. 이제 수입 안 한다고 이제 돼갖고 이제 효력을 이제 발생한다 뭐 이러면서 결국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올라가는데 유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하죠. 유가 이제 진정돼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떨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가장 중요한 지표가 11일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수요일 오전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수요일 밤이겠죠. 지난달에 이제 8.5%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년 만에 최대인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두 분 혹시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소비자 물가지수요? 아니 미국만 맨날 보고.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를 한 그러니까 일이죠.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8.5인데 저도 이제 듣고 까먹죠. 듣긴 듣는데 까먹는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 어찌됐건 지금 컨센서스는 8.1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1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8.2가 나오건 3이 나오건 4가 나온 건 8.5보다 조금이라도 아래 나오면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희망이 얘기 나와봤자 별로 약간 사그라들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유가부터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월 3일에 발표된 네. 지표가 4.8%. 그러니까 이전에 4월이 4.1%였고 그 전이 이제 3%대가 한 5, 6개월 정도 쭉 유지가 됐다가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뭐 5% 육박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를 이제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요. 네. 거의 이제 늘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늘까 말까인데 어저께 밤에 나갔다가 오는데 이제 싼 데 찾았죠. 그랬더니 1918원에 찍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류세가 좀 내려가면서 네. 좀 꺾였는데 지금 이제 110달러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갈 제가 것 그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될 그 11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유가가 계속 다시 올라가면 그게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역시 그런 FOMC가 가장 중요했고 고용 보고서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실제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역시 화면에서 보여다시피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결국 104까지 갔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이 104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완전 저 생각이지만 달러랑 원 있죠. 달러랑 원 관계가 저는 1달러에 저는 1,100원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1,100원 네, 정도가 대한민국에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1,180원, 90원 되면 이제 1,200원 된다 그러더니 이제 다들 일부에서는 1,300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1,300원, 뭐 1,270원이나 3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1,300원이 돼 갖고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예, 절대 좋을 게 없는 거죠. 마치 일본 엔화가 130엔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엔화가 약해지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저도 저게 뉴스에서 잠깐 라디오에서 잠깐 듣는데 일본의 치킨 값이 무슨 20년 만에 올랐다 하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의 일본의 편의점에서 먹는 치킨 그 있잖아요. 그 가라야끼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가리야끼.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근데 그거가 지금 10년 만 20년 만에 그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백엔샵이 없어지는 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일본의 백엔샵은 정말 솔직하게 100엔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값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은 월급도 안 오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세상 어느 주식시장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같이 그냥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거가 되겠고요. 저 하나를 딱 찍으면 역시 전 미국 달러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자리는 잠깐 그래도 말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신규 일자리는 42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40만 건이었는데 지난달이랑 비슷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겠고요. 요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도 요 막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진 거. 요게 순간적으로 두 달 또 훅 떨어진 거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난 거를 비하면 어느 정도가 여전히 모자르냐면 여기 딱 모자라죠. 요만큼 모자라는 거가 120만 건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20만 건이니까 최근 같은 수치로 한 40만 건 정도 계속 늘어나면 한 3, 4개월이면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약간 제가 숫자로 넣어왔는데 이 위에가 서비스 쪽입니다. 서비스 뭐라고 했건 간에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고객 응대 및 접대 적객 업소도 있고 무슨 다 있지만 여기 위에가 빨간색 표현인 게 서비스 쪽입니다. 우리가 분류하는 거. 다음은 이제 재화 쪽이죠. 그래서 이건 제조업도 있고 뭐 광산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인데 뭐 별로 의미 없겠고요. 중요한 건 서비스 쪽이 워낙 크기도 크지만 서비스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재화 쪽에서는 이번에 매뉴팩처링 제조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걸 하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요. 지금 이게 가장 이번에 늘어난 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요 제일 늘어난 거요. 이 부분이 레저 및 응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7만 8천 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레스토랑, 바, 식당이죠. 호텔, 숙박 말씀드렸죠. 방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을 치우는 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요. 방 치우고 침대 정리하고 거기서 쿡하고 이런 분들이 부족한 거야. 공연 아트,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연장 있죠. 그 스포츠 뭐 관객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무슨 풋볼장도 있을 거 다 경기장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7만 8천 명이 늘어났는데 잘 보시면 팬덤이 이전 대비 아직 140만 개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120만 개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랐다는 겁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앞으로 증가하면 이쪽이 가장 많이 증가하겠죠. 주식을 보더라도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레저 및 응대 사람이 결국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붙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면 매출도 늘어나죠. 레스토랑, 바, 호텔, 숙박, 공연, 아트 이쪽에서 전 주시장도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 거보다는 역시 그 굿즈나 제어보다는 결국은 서비스 쪽, 이게 뭔가 있는 쪽에서 저는 성장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겠고요. 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잠깐 그 걱정할 부분도 있긴 건데 이걸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라는 말이 2020년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좌도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 보면 2020년, 2021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업계에서 가장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쪽이 딱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증권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엄청나게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흔히 해서 시황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좋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계 안 계신 분은 시황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시황이 좋기 시작,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상상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증권회사는.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번다는 거가 저는 좀 알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뭐 증권사들이요. 증권사들의 작년에 이익만, 영업이익만 찾아보세요. 영업이익을 딱 어떻게 나눠보냐면 365일로 나눠보셔도 되고, 정확히 하면 한 250일 정도 나눠보세요. 250일. 그러니까 거래일 수 있는 250을 나눠보면 상상 이상. 상상 이상. 그게 이제 시황산업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그렇게 갖고 온 것이 결국 누구냐? 개인 투자가 있죠. 개인 투자 중에서도 젊은 개인 투자하면서 시장에 처음 들어온 개인 투자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그리고 미국 주식하면서 서학개미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 그래갖고 로빈후더란 말을 쓰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실망한 거죠. 마치 비트코인을 한정 들어오다가 놀리면 짜증 확 나고 물리고 떠나듯이 지금 이게 악성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거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수치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미국 주식 거래 전체에서 개인 투자가의 비중입니다. 개인 투자의 비중인데요.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의 개인 거래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한 91, 2%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큰 것들이 자꾸 코스피를 이사했잖아요.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개인 거래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95%, 6%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인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 13% 정도 됐습니다. 12%, 13%가 이제 항상 상내거든요. 근데 이게 20%가 넘어간 겁니다. 2020년, 특히 2021년에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왔어요. 마치 게임 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특히 작년 초에는 밈스탁이라고 난리 나갖고,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분이 다시 줄어들 거라는 얘기합니다. 줄어들면서 사실 이게 이제 기관 투자용으로 이제 간접 투자되고, 그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직장사 하나 하면 뭐 401k나 IRA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엄청 늘어난 게 팩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90%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는 그렇게 높죠. 코스피는 50%, 60% 안팎. 아이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 비중이 엄청 높고, 근데 코스닥은 90%가 넘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게 다시 15% 수준으로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구글이나 이런 거 진짜 무섭잖아요. 블룸버그에서 구글 트렌드로 돌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란색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편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 토요일 날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줌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바뀌었습니다. 예. 줌이 5월 2일자로 40분 넘는 거 유료예요? 다 유료가 바뀌었어요. 네, 5월 2일자로 바뀌었는데 저는 몰라갖고 저희 방송을 오래 못했고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게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2017년부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 빵 굽는 걸 집에서 많이 구워 빵을 이제 굽잖아요. 빵 굽는 거가 일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빵 굽는 거가 여기 약간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인데 항상 대부분이 빵 굽는 게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how to buy 스탁이죠. 주식 매수하는 부분이 훨씬 빵 굽는 거 훨씬 낮은 게 상례인데, 2020년 지나면서 확 늘어납니다. 이때 처음 늘어나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에서 이제 돈도 집에 이제 생겨갖고 이제 주식 매수하는 게 늘어나. 파는 법도 아니라 매수하는 법입니다. 이게 보시면 트레이드 매도가 아니라 how to buy입니다. 주식 매수하는 법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쭉쭉, 이때가 밈스탁입니다. 밈스탁. 그래서 로빈훗이 엄청 늘어났을 때죠. 2021년. 이게 쑥 내려가죠.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매수 이거 해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자기 해봤던 것들이, 특히 이들이 했던 소위 밈스탁들이 이제 주가 제자리 많이 가고, 특히 밈스탁에 많이 같이 동조했던 것이 우리 부사장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스펙이거든요. 예, 스펙. 스펙은 대부분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스펙 여전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빵 굽는 법이 지금 다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이것도 딴 데 아니고 불목에선 기사로 내가 보고 빵 터져서 갖고 왔거든요. 주식 매수는 한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 심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약간 그 오늘 주초고라서 업데이트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 투자가 엄청 늘어났고 바로 이분이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절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게 바로 이 예, 부분이죠. 예,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대가 엄청나게 많이 했고 20대 초반 이런분들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떠나가고 있다. 아, 진짜 안타깝네요. 예. 개인 투자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할 때 매물들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출회돼서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할까요? 네. 저희 약속드렸잖아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틱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 틱톡 하신다더니 네, 했어요. 예, 그래서 영상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네. 틱톡에서 그냥 미주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주미. 저 누굽니까? 딱 하나 올라갔습니다. 딱 하나. 아, 네, 네. 딱 여러분 봐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워가 한 명입니다. 자랑스럽게. 아마 제가 보기에 네. 둘 중에 한 명이 만들고 한 명이 팔로워 같은데 네. 팔로워도 좀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틱톡을 시작한 미주미 여러분들 틱톡에서 미주미 대리킴과 우리 박종훈 팀장이 함께하는데 조회수가 0이네요. 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 중에 나의 큰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지만 소소하게 뭐 생활비를 벌겠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 학원비가 좀 너무 학원비 벌겠다?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비를 좀 벌어볼까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 하락해서 오히려 학원비는커녕 애 하나 학원 끊겠다 싶으신 그렇죠. 쉽지 분들도 않죠. 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사장님도 아이들 교육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신경만 쓰죠. 신경만. 돈은 안 쓰십니까? 네, 거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예. 사실 학원비도 엄청 비싸다고 해요. 제 비쌉니다.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애들 학원 하나 보내는데 허리가 휜다. 뭐 학원도 하나만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설탭에서 우리 3프로TV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를 예. 드리자면 설탭이라는 시스템이 스카이 출신 우리 과외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1대1 온라인 과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터넷 강의가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한다면 이 설탭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소통이 돼야죠. 예, 가장 중요한 과외를 겁니다.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뭐 진도에 맞춰서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이 밖에서 그 수업의 내용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감시가 가능하다. 좋은데요? 예, 그리고 수업이 필요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또 무상으로 대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명문대 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로부터 과외를 무려 19만 9천 원부터. 예, 요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예. 19만 9천 원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3프로TV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 여러 가지 뭐 첫 수업 무료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지 관련해서 꼭 확인하셔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네. 또 아이들 교육은 또 놓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런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좀 돈도 많이 벌고 자산이 네. 불어나야 가정의 달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고 강수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있었죠. 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조금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힘든 마음만 가져가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